우리는 많은 함수를 이제 사용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직접 함수를 만들 필요가 때로는 있죠. 이럴 경우에 이제 사용하는 함수가 사용자 정의 함수인데요. 여기서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add라는 함수를 우리가 정의했는데 x라는 인수와 y라는 인수, 이 두 개의 인수를 이제 더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을 구하는 함수인데요. 이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df라는 키워드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갈 이제 인수들을 두 개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할지, 더해서 돌려줄지 곱해서 돌려줄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함수는 항상 어떤 값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이 반환시키는 명령문이 return입니다. 이 값을 반환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정의가 됐다면 예를 들어서 10 더하기 20을 하고 싶다. 이걸 이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이라는 값을 여기 x로 전달하고 x로 전달하고 20이라는 값이 y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반환해줘요. 그래서 이 결과가 바로 그 반환값입니다. 그래서 30이 돌아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함수를 일단 정의해 놓고 나면 우리는 이 함수를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 더하기 200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계산할 수가 있죠. 근데 파이썬이 재미있는 것이 이게 이제 자, 여기서는 이제 정수와 정수를 더했는데 파이썬은 예를 들어서 10.12 그리고 20.34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다 계산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장점인데요. 왜냐하면 C를 써본 사람들은 알지만 함수 정의가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변수들의 데이터 타입을 정해줘야 되고 이 반환 함수 값, 반환 값의 데이터 타입도 정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정수 값을 이 인수를 정수로 정했다면 이 결과도 또 정수라면 정수만 계산이 됩니다. 여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파이썬은 이제 그런 걸 정수로 계산해 넣었는데도 데이터 타입을 정하지 않아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수를 넣고 계산해도 되고 실수를 넣고 계산해도 되고 정수와 실수를 섞어 써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문자를 넣어도 됩니다. hello python 이렇게 넣어줘도 이 두 개의 문자를 결합시켜 줍니다. 우리가 함수를 사용할 때는 일단 함수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함수의 정의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함수를 여기서 이제 이 이름으로 부르죠. 이걸 호출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함수를 정의해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함수를 이제 몇 가지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add라는 함수는 두 수를 더하는 함수였는데 우리가 빼는 함수를 만들고 곱하는 함수를 만들고 나누는 함수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빼는 함수를 sub라고 하고 여기를 빼기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곱하기는 multiply니까 뭐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곱하기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누는 divider니까 div라고 하고 여기를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칙연산 네 가지를 하는 함수를 만들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123이라는 숫자와 456이라는 숫자를 이제 더하고 또 곱하고 빼고 나누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빼는 거죠. sub 그리고 이것은 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누는 거죠. 자, 이렇게 네 가지 연산을 한꺼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가 잘 나왔죠. 이것은 덧셈을 한 거고 이것은 뺄셈을 한 거고 이것은 곱셈을 한 거고 이것은 나눗셈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해 보여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C로 했으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힙니다. 우선 여기서 123 나누기 456 이거 문제가 됩니다. 이거 0 나옵니다. C로 하면은 근데 여기는 제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뭐 다른 거는 그런 문제는 없는데 이제 데이터형을 정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정의할 때 C에서는 이게 int로 하느냐, 이 int 이제 크기 메모리 사이즈에 따라 연산이 될 수도 있고 표현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따져야 되는데 파이썬은 그런 거는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이제 실습해 봤던 이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따로따로 다 정의했는데요. 이 사칙 연산을 한꺼번에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연산을 하나로 합쳐 가지고 뭐 오퍼레이션, 이게 원래 사칙 연산은 영어로 arithmetic operation인데 그냥 operation 4라고 이렇게 정의할게요. 네 가지 연산을 하니까. 자, 이렇게 정의하고 리턴 값을 이제 하나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걸 한꺼번에 다 돌려줄 수 있습니다. 파이썬의 이제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인데, 파이썬의 튜플이라는 이제 데이터형이 있죠. 이 튜플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값을 돌려줄 수 있어요. 튜플을 이용하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칙 연산을 한꺼번에 한다면 operation 4 1, 2, 3, 4, 5, 6 자, 이렇게 넣어주고 쳐주면 4개 한꺼번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함수를 정의하고 그리고 함수를 호출을 했는데요. 일대 호출을 할 때 넣어주는 이 값을 이제 인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함수를 정의할 때 이 값을 받아주는 이 변수를 매개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수값 123이 이제 이 매개변수 x에 전달이 되고 456이 y에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 인수를 이제 빠뜨리거나 안 넘겨줘도 이게 자동적으로 알아서 이제 기본값으로 설정해서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수의 이제 어떤 기본값을 디폴트 값이라고 하는데요. 기본값을 함수를 정의할 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오퍼레이터 4라는 이 함수는 이제 xy라는 매개변수로 이제 인수를 받는데, 기본 인수값을 이제 100과 200으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함수 정의할 때. 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 우리가 op4를 호출할 때 여기다 아무것도 안 넣어도 계산이 됩니다. 바로 100과 200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x값을 넣어주고 싶다. 그러면 x를 123으로 했다 그러죠. 그러면 x는 123으로 하고 y는 200으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만약에 두 가지 값을 다 표로 바꾸고 싶다면 123, 456 이렇게 계산하면 아까 계산했던 결과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기본값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C 언어에서 말하면 우리가 이제 함수를 이제 중복해서 쓰는 경우 중복 정의를 하기도 하고 또 디폴트 값을 이제 쓰기도 하는데, 이런 기능들은 이제 C에는 없고 C++에 있는 기능들인데, 그 기능이 이제 파이썬에서는 그대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편리하게 쓰이고 있죠. 이번에는 변수의 유효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100이고 y가 200이고 이렇게 이제 초기화를 시키고, 그리고 function 1이라는 함수에서 이제 이 x와 y를 더해서 리턴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function 2에서는 x 값을 바꿨어요. 10으로. 그리고 y를 더해서 되돌려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산해 보면 이 값이 이제 function 1에서는 x가 원래 100이고 200으로 원래 초기화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합니다. 그래서 300이 나왔고요. function 2에서는 x가 이제 10으로 여기 다시 또 재정의가 됐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10과 200을 더해서 210이 나왔습니다. 자, 표면적으로 보면은 여기 x 100을 가지고 있는 변수 x가 있고, 또 여기 x가 10이 바뀐 것처럼 10으로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x는 다른 변수입니다. 이 변수는 이제 전역 변수라고 부르는 이제 전역에, 그러니까 이제 함수나 내부나 아니면 외부에서 다 통용되는 그런 변수고,
요 x 새로 정의된 이 x는 이 x가 아니고 새로운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는 이제 요 함수 내에서만 통용되는 변수, 이것이 이제 지역 변수가 되죠. 그래서 값이 다르게 나온 것입니다. 그 차이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이제 펑션 1에다가 이렇게 코드를 한 줄을 넣었습니다. 즉 x 값을 1000을 이제 증가시킨 거죠. 이렇게 증가시켰을 때 이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랬더니 오류가 났습니다. 여기 보면 펑션 1에 이제 여기서 x는 x 플러스 1000, 여기서 오류가 난 거예요. 그 오류의 이유가 뭐냐면 이 x가 로컬 베리어블이라는 거죠. 지역 변수라는 겁니다. 지역 변수는 그러니까 이제 지정하기 전에는 참조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무슨 뜻이냐면 x는 x 플러스 1000이 돼야 되는데 x 값에다 1000을 더해서 새로운 x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는 이 x가 당연히 이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x는 새로운 변수입니다. 이 함수 내에서 이제 파이썬에서는 변수를 사용하는 순간 그 변수가 이제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x를 이렇게 어사인을 어떤 값을 주잖아요. x에다 1000을 더해서 새로운 x를 줘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x가 지역 변수예요. 새로운 변수라는 이야기. 이 x하고 이 x는 별개의 변수입니다. 그럼 이 x도 같은 변수죠, 이거하고. 그러면 이 x는 이 x를 참조하는 게 아니라 이 x의 값을 줘야 됩니다. 그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에러가 난 거죠. 그래서 만약에 x를 여기다가 뭐 0을 주든지 이렇게 줬다고 하면 이거는 돌아가죠. 그러면 x 0이 되면서 다시 새로운 x가 이제 10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00이 나왔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정의된, 즉 함수 내에서 정의된 변수는 지역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역 변수가 되고, 그리고 결국 밑에하고 똑같아져 버린 거죠. 그럼 이 변수를 갖다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게 다 없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이게 없을 때는 이것이 이제 이 전역 변수를 갖다 씁니다. 그래서 이때는 오류가 없어요. 그러나 이걸 이제 어떤 값으로 바꿔버리면, 그러자면 이제 새로운 이제 변수를 정의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지만 있는 x를 이제 만약에 뭐 이렇게 증가하고 싶다, 그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 x는 새로 또 이 x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이 x는 새로 만들어진 변수라는 거죠. 만약 이걸 갖다 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서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x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x는 이제 글로벌 x가 되는 거죠. 그럼 얘를 갖다가 쓰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것을 증가시켜서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자, x는 이제 여기서는 x 새로 지정했지만 여기서는 이 x를 이제 글로벌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통 파이썬은 변수 선언 안 하는데 이런 이제 전역 변수를 선언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이죠. 그래서 이 x가 전역 변수다 하는 걸 이제 말해주는 거죠. 그건 무엇을 뜻하냐면 얘를 갖다 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100 더하기 10을 해서 x가 110이 됩니다. 110에다가 이제 200을 더하니까 310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파이썬에서는 일반적으로 함수 바깥에서 선언한 변수들, 사용한 변수들은 전역 변수입니다. 그리고 함수 내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은 지역 변수입니다. 그런데 전역 변수로 쓰고 싶으면 앞에 글로벌을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변수는 전역 변수가 되고 전역 변수 값을 갖다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앞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이 변수를 새로 이제 정의하지 않고 있는 값을 그냥 쓰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그냥 이 xy를 갖다 쓰죠. 그러나 이 값을 새로 값을 바꾸는 경우는 이 경우는 이게 지역 변수가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역 변수가 되지 않으려면 글로벌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이제 함수 쓰는 게 다른 언어하고 다르기 때문에 C 언어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주의해야 됩니다.